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손여주입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의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흔한 대사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내장 지방이 우리 몸의 인슐린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또 이로 인해서 혈당이 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고중상 지방 혈증이랑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저하와 같은 이상지질 혈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은 통상적으로 다음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건강검진 결과지 같은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고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의 복부 비만이 있을 때, 그리고 둘째로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 혈증 혹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일 때, 그리고 셋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40mg/dL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50mg/dL 미만일 때, 그리고 넷째로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 또는 혈압약 복용 중일 때, 그리고 5번째로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으로 증가해 있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일 때입니다. 복부 비만, 이상지질혈증, 높은 혈압, 높은 혈당이 함께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오르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등의 검사가 발견되면서 복부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단백뇨,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등이 발생한 다음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요.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에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1%에서 2017년도에 26%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45.3%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어서 2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생 원인이 이제 비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내장 지방의 비만이 생기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이제 내장 지방의 과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사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물론 인슐린 저항성이 환경적인 영향뿐 아니라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장 지방이 과다하지가 않은데도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에는 대사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복부 비만을 개선을 하는 거랑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는 거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식사요법이랑 그리고 운동요법,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뿐 아니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이제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주 2회 30분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또 생활 속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섭취의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의 섭취를 피하면서 또 지방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25% 이하로 줄이되 포화 지방은 7%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중은 1년 동안 7에서 10%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의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또 우리 몸의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도 되고요. 또 혈압을 낮추고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발을 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각 위험 요인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생활습관의 중재가 대사증후군 환자의 38% 정도를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일단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을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 발생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적어도 주 3회 이상으로 주당 운동 시간이 150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별개로 평소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라든지 달거나 짠 음식의 섭취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I 지수라고 불리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심근경색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을 확률로도 3배에서 7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칼로리의 식사를 하면서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해서 체중을 7% 정도 줄이면 대사증후군 발생이 41%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을 정도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힘들지 않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운동 강도나 시간을 증량하는 것이 제일 좋고,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약에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에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대사증후군 자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질환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나 사망률의 증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 관리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비만 치료제의 복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서울병원의 대사증후군 치료는 비만 대사 치료에 있어서 가정의학과뿐 아니라 외과나 신경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등 각 과의 진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사 선생님의 영양상담을 포함한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정의학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과목입니다. 이에 가정의학과에서는 질병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는 꼭 질병이 있어서 오는 과가 아닐 수는 있는데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치료의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 질환이라든지 또 평생 건강 관리, 항노화, 스트레스 관리, 만성 피로, 또 비만, 대사증후군, 예방접종, 갱년기 관리, 가족 상담, 그리고 임상 영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문턱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